공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내용은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최고 10건 5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고 파파라치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를 다운받아 관련 법조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과태료 폭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2의 관리비 내용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광고법입니다. 우리 그죠? 중개업 표시광고법인데 그렇게 재밌는 강의는 아니죠. 왜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하시면서 지금 표시광고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혹시 이렇게 공문 같은 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기본적으로 표시광고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공문들은 왔을 거예요, 그죠? 예, 공문들은 중개업 개별 공인중개사무소를 다 왔을 거고 이제 위반해가지고 받았던 공문을 받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전국을 많이 다녀요. 전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서울 수도권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멘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에듀윌도 하고 방문각도 하고 메가랜드도 하고 해커스도 하고 아마 이 4대 학원을 다 강의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요. 대부분 학원에서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안 시켜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유명해요, 여러분. IT 쪽에서는. 네, 그래서 농담이고요. 강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반 이제 공법이나 세법이나 경매 이런 쪽 분들은 강사들이 참 많으신데 IT 쪽 강사들이 많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4대 학원에서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강의를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전국을 막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해보면 의외로 최근에 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란 얘기죠. 네, 꽤 많이 계시더란 얘기.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말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강의를 가보면 구청에서 중개업자분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의무 교육에 지금 1순위가 이 표시광고법이거든요. 네. 가서 해보면 이제 이 1순위로 표시광고법을 해달라고 해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전화 와서 이제 이 표시광고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지난주 2주 전인가 그러시죠 그랬는데 바로 두 군데 지금 금천구청하고 지금 구청에서 벌써 9월달 10월달 일정들을 잡아서 하더라고요. 네, 바로 해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들이 다 그쪽에 포커스가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월요일 날 강남에서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당장 걸린 분들 계세요. 지금. 그분은 사례가 어떤 거냐 그러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고 사인까지 다 했단 말이죠. 하고 신고를 들어갔어요. 신고까지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매수인이 깎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금액을 다시 이제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10억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9억 8천 이렇게 한 2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니까 매도인도 해주겠다 그러는 거지. 매도인은 안 해주겠다는 게 상관이 없었는데 매도인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정정신고가 들어야 되잖아요. 정정신고가. 그래서 신고를 해놓고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정정을 해야 되다 보게 되니까 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매도인이 안 해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서로 싸우다 보면 또 계약이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약간 멈칫한 거예요. 멈칫해서 매물을 네이버에다가 올린 매물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고 일단은 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 뒀다가 정정이 되든 수정이 되든 완료가 되면 내리려고. 그러고 신고가 들어간 상태 일주일이 지난 거죠. 일주일이 지나서 구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예. 요즘에는 여러분, 이 표시광고법이 네이버 시스템하고 국토부도 실거래가 사이트는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어서 네이버에 매물을 올렸잖아요.
매물을 올린 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로 신고가 딱 들어가죠. 들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구청에 통보됩니다. 네, 자동으로 통보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옛날에는 과거를 해보이 2020년도, 2021년도 그때쯤이니까요.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은 거거든요. 한국 부동산에서. 찾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 신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자동으로 들어간대, 자동으로 데이터가.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분이 억울하잖아요. 그 구청에 가서 담당자를 따졌대요. 사장이 이랬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릴 수가 없지 않았느냐. 예.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담당자분은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삭제부터 먼저 하고 다시 올려야 된대요. 다시. 법이 그렇대요, 여러분. 법이. 예, 법이. 제가 왜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의외로 우리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거든요. 교수님, 표시광고법 해가지고 매물을 올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판매됐어요. 그냥 거기 매매 완료라고만 표기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만 해줘도 사랑대방들이 다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네, 거래 완료죠, 그죠? 거래 완료. 거래 완료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 무조건 삭제거든요. 네, 무조건 삭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수많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지. 본인.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법조문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재미는 하나도 없지만 법조문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 그 사항들은 꼭 체크를 해서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과태료 부과되는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90%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에는 못 넣었어요. 넣지는 못했는데 실제 사례 여러분. 표시광고법은 여러분 500만 원이잖아요. 그 여러분 최대치가 500만 원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분한테 공인중개사분한테 5천만 원 나온 사례 있어. 5천만 원. 이게 건당 부과되는 거라요. 건당.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당 5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건을 부과한 거예요. 한 중개업자한테 10건. 10건. 그래서 5천만 원 부과된 거예요. 5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무시할 게 안 돼요. 예.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전국을 다 듣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전국을 다 다니니까요. 지금 작년 올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예. 지금도 사건이 진행 중인 거고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수업을 갔는데 이제 제가 울산에 이제 지혜 초청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회장님이 나와서 인사말 하면서 지혜에 계신 분들하고 쭉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표시광고 위반으로 신고 들어온 건들 지금 구청이랑 협의해가지고 과태료 줄이는 거 협의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울산에 있는 남구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업소가 다 신고당했어요. 다 신고당했어요.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개업소를 다 찾아 다 신고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끝내고 중구로 넘어가고요. 또 다른 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고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도 공인중개사분이세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안 당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지금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례들이요. 최근에 저희는 우리 사례는 용산에도 이제 최근에 사례가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요. 네, 당해보신 분들은 아닌데 보통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면 대부분 얼마 들어와요? 250, 그죠? 250. 예, 2분의 1 감경해서 그죠? 네, 250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근데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영업정지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 300만 원 이하 2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국룰처럼 그렇게 부과가 돼요, 여러분. 국룰처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게 한 건당 부과되는 거, 한 건. 신고 들어오면 한 건.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여러 건이 부과되면은 여러 건 비용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방법이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에 맞아야 되는데 그 법에 안 맞으면 결국에는 처리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게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법에 맞춰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법에 다 맞추면 중개 못해요. 저는 이제 제 과정이 우리 유튜브라든지 그죠? 우리 AI 유튜브 또는 뭐 AI 빅데이터 과정들 이 과정들을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포스팅도 해야 되고 그죠? 그 과정을 통해 그걸 토대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매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는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홍보할 건데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니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법을 안 지키자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근데 방법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은 지켜야죠. 그죠? 물론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센데요.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안 되네요. 방법이 없네 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교환을 좀 보면서 이거를 인쇄를 해야 되면 좋을 뻔했네. 그죠? 어쨌든 교환을 좀 보면서 페이지를 좀 보면서 천천히 법조문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 또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 사례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 이상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요 자료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발표했던 자료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자료까지 싸그리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다른 자료가 법으로 나온 자료는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또 지금 이제 다른 다양한 사례들을 쭉 모아놨으니까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사람인데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쭉 넘겨보면은요,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개업공인자 아닌 자는 당연히 이제 표시광고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쭉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 쳐놓은 부분들 보이죠, 그죠? 이 부분들 위주로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허위 매물 올리지 마. 원래 이 취지가 허위 매물 올리지 마 취지잖아요. 그죠? 허위 매물. 그 어떤 게 허위 매물이냐는 거죠. 어떤 게 허위 매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광고하던 대로 하게 되면은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걸어서 2분, 5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허위 매물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정확하게 거리를 재서 몇 분인지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보통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거리 재기 기능을 이용하면 도보로 몇 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요. 차이가 한 1, 2분 정도 차이 나는 거는 허위 매물로 취급을 안 하는데 그게 막 도보 2분 이랬는데 막 한 10분 차이 나.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허위 매물로 취급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표시 광고로 취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입력할 때부터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신경 써서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뭐 절차는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금액이죠, 금액. 금액대인데 어떤 금액대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큰 게 500만 원.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여기는 없지만 50만 원짜리가 있어. 50만 원짜리. 그죠? 최대 500만 원에 50만 원인지 500만 원 안에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5가지. 요 5가지 안에 범위예요. 근데 자, 보면 최대치 500만 원이 중개대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최대치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허위 매물이지, 일종의 허위 매물. 그죠? 그럼 50만 원짜리는 뭐냐면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물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하면 무조건 5가지는 표기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 명함을 보면 돼요. 명함. 명함만 보세요. 명함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죠. 상호 들어가죠. 주소 들어가죠. 전화번호 들어가죠. 거기 마지막 한 개? 등록번호. 요 5가지가 표기가 돼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등록번호 표기 안 해요. 그죠? 잘 안 해요. 그죠? 두 번째,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구청에 신고한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구청에 신고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고는 새로 바뀐 번호로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것도 과태료 50만 원짜리라고. 근데 아무도 그거를 찾아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제가 한 명도 50만 원짜리 과태료 받은 사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것 뿐인 거죠. 몰라서요. 근데 알면 신고를 하겠죠. 그죠? 알면은요. 이게 50만 원짜리 과태료고 나머지는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보시면 되죠. 요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부가건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무원분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공무원들 싸우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한창 2020년도, 21년도에 이거 강의할 때는요, 공무원분들도 이걸 잘 몰랐어요. 네, 잘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무원분이 구청에서 이미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중개업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 들어왔다 벌 빨리 내려라 정리해라 이렇게 기간을 부여해 주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올해 중구청 강의 들어갔을 때는 중구청 담당자분은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구청은 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바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강남구청은 보니까 바로 부과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구청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 구청의 담당자분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은 바로 부과 하더라고요. 강남 바로 부과요. 서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해보신 분 계세요? 서초는? 안 계세요? 네. 대답해도 안 때리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쭉 천천히 한번 요런 그 법조문들이니까 나중에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조문들은 법조문만 적으시면 언제든 찾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죠? 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거죠.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짜리 과태료 우리는 1년에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죠. 총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요. 50만 원짜리 아까 말한 5가지. 여러분 과태료랑 벌금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과태료는 우리 주차 딱지 떼는 것처럼 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벌금은요.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 끄는 거죠. 빨간 줄, 그죠? 벌금은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벌금은. 근데 벌금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옛날부터, 여러분. 과거부터 있던 거예요, 과거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요. 그래서 들은 이제 컨설팅 업자라든지 중개 보조원 등이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건 광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속 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하려면 제일 먼저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께 나와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광고를 못 합니다, 여러분. 소속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광고를 못 해요. 단독으로 광고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쭉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이번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대부분 매물을 올릴 때 시스템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만 맞추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거든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옛날 초창기 때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블로그나 유튜브 올릴 때 문제 생기는 거죠. 거기는 내가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올리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이제 옛날 거예요. 이제 청수를 표기할 때 저, 중, 고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부분들하고 그죠. 옛날에는 그냥 매층 중에 매층이라는 표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표기할 때 2억 2천에서 2억 5천만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그냥 금액을 단일가에 표기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시스템상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맞추시면 돼.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적용시키면 돼요. 예. 그 여러분이 기존에 등록하던 그대로 만들어서 블로그 하나 유튜브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거는 그걸 하고 요건 요거들 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겨.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은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제일 몰라요. 지번을 어디까지 표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지번은 딱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써야 된다. 지번은 다.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단독주택이랑 토지 있잖아요. 그죠? 예. 단독주택이랑 토지는 물건을 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나는 지번 표기하기 싫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만 어떻게 해요? 지번을 표기하지 않고 읍명 독립까지만 표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원래 이 표시광고법에서는 지번은 무조건 표기해요. 무조건요. 무조건 표기해요. 단독이나 토지 상가까지죠. 어쨌든 주택 아닌 거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물건을 내놓는 사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나는 지번 표기하기 싫어요. 이랬을 경우에만 지번 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죠.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앞에 대표님이 열심히 작성하고 계신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대표님이 여기 있는 대표님한테 같은 중개업자니까 토스 한 거죠. 같이 물건 팔자고. 그죠? 이해된다요? 보통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잖아요. 예. 그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요. 그거 표시광고법 위반이에요. 즉 뭐냐면 물건을 준 사람 있죠. 내가 준 사람은 우리 대표님한테밖에 안 줬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안 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쪽에 물건이 있어요.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500원짜리라고 그게요. 그게 표시광고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즉 뭐냐면 내가 물건을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동 중개를 하겠어요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예,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받아야 돼요, 여러분. 동의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받죠. 안 받잖아요. 또 이 사건 말고 이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신고들은. 왜? 잘 모르거든. 이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냐 그러면 금액이 다른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 경우 이런 거죠.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물건을 갖다가 한 2억에 줬단 말이죠. 드렸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거죠. 거기다가 우리 동네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친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2천만 원 깎아서 1억 8천에 준 거죠. 이해가 됐나요? 준 사람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다 2억 주고 여기다 1억 8천에 줬죠. 이해됐나요? 근데 그럼 물건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따로따로 올라오겠죠. 그죠? 여기는 2억, 여기는 1억 8천. 그럼 매수인이 왔다고 왔는데 2억의 물건을 보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옆집 부동산까지 어떻게 해요? 1억 8천이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1억 8천에 출발이 되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출발이 되고 계약이 되네. 그죠? 됐죠? 그러다 난 다음에 매수인이 갑자기 생겨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죠. 여기가. 그래서 매수인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과태료 500짜리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공무원분은 몰라요. 그 사실을. 공무원분은 중개사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죠. 증명을 해봐.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겠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봐. 라는 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서류로 받아놓은 거 있니? 라는 거죠. 서류로 받아놓은 거 있니? 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서류로 받아두지를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문자로 받아놓은 거 있니? 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받아놓겠죠. 마지막 하나 뭐예요? 그죠? 녹음한 거 있니? 라는 거죠. 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증명을 못 하잖아요. 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굉장히 억울한 사건.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억울하게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되는 게 꽤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요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 9월 달에 이 내용, 8월 달에 나왔을 때 9월 달쯤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그게 있었잖아요. 표시 광고 올해서. 그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라고. 거기 보시면 지번 공개할까요? 공동중개해도 되나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다 있거든, 거기다가요. 체크받게. 근데 우리 중개하시는 분은 아무도 그거를 쓰지를 않고 있죠.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표시광고법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법조문을 외우기보다는 여러분 사례들을 보시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법조문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정리는 법조문들 잘 조문 적어 가셨다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료들은 제가 다운받는 곳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국가에서 어차피 나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꾸준히 2020년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내용들이요. 표시광고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2020년 8월 21일 이후에 표시하는 광고에 대해 적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20년도 8월 21일 이전에 광고했던 물건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때 그 블로그에 올렸던 거, 그때 유튜브 올렸던 매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안 되고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올린 매물에 대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올린 유튜브나 그때 올린 블로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지 그 이전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급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고 쭉 하는데 요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인스타, SNS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적용 대상이다라는 거 적용 대상. 네.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쇼츠 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광고한다 인터넷에. 이해되시겠어요? 어딘가에 내가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다 해당돼요. 바깥에 뿌리는 전단지도 해당됩니다. 전단지. 바깥에 이렇게 매물 뿌리는 전단지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우리 사무실 안이 아니고요. 사무실 외쪽으로 나가서 전단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 안에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중개사무실 안에다가 중개사무실 내부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물을 공지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데 중개사무실 외쪽으로 나가는 순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에 내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해당됩니다. 무조건 해당이 돼요. 내가 만약에 조선일보에다 내놨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표시광고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표시광고로 물건이. 근데 나는 또 인터넷에도 있는데 신문 지상지 있잖아요. 그죠? 종이에도 광고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둘 다 똑같이 해야 되나? 여기서 문제 발생하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한 개만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종이는 간단하게만 나와도 문제가. 그래서 우리 매경이나 조선이나 이렇게 언론 경제지 같은 데서 광고 나오는 물건들은 심플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심플하게 안 들어가 뭐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고 짧게 나오도 되는 이유가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내용이 있으면 한 군데만 하면 돼, 한 군데만. 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외쪽으로 나가는 순간 무조건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표시 이제 각 물건들 거래되면은 삭제해야 되나요? 그죠? 법은 무조건 삭제입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누가 자꾸 교수님 거래 완료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막 얘기를 하던데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거래 완료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가기관에서는요. 지금까지 계속 발표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삭제하라고만 나와 있지 거래 완료를 해도 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 완료하면 된다 이 얘기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삭제입니다. 삭제.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는 삭제하라고는 그러지는 않고 그냥 비공개하라고 하죠. 비공개. 어차피 우리가 자료 만들어 놨잖아요. 또 나중에 어차피 그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는 김에 또 수업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가 표시 광고의 대상이 되고, 그죠? 어디까지가 안 될 거냐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건을 명확하게 올리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명확하지 않게 올리는 사람. 그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은 물건을 팝니다. 사세요. 이러시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올리냐 그러면 구경하러 가시죠. 네. 이 주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물건을 팝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소개하면서 이 주변에 이런 아파트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물건을 팝니다 하고 가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옛날에는 그냥 그 사진 올려놓고 위치를 안 적어줘도 그죠? 대충 지역 하나만 넣어놓고 해서 뭐 땡땡시 하나만 해놔도 그죠? 나 전화 받아서 위치를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어때요? 무조건 음명 독립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심지어는 번지수까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보는 순간 바로 빼가지죠. 바로 빼가지죠. 제 유튜브 수업 듣는 분 중에서 양평에 이제 우리 수업 듣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유튜브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면서 유튜브에 이제 메모를 올리면 그 동네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신데요. 꼭 그 자기가 올린 그 물건을 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한대 자꾸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에 자꾸 멈춘 적이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꾸 그걸 이제 빼가니까. 처음에는 같이 먹고 살자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는 국가 이게 정책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왜 그럼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왜?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속 중계 가려고. 전속 중계 가려고요. 자, 지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과태료를 때려가면서 그죠? 표시광고 위반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 여러분들 뭘 작성해야 됩니까? 표시광고 의뢰서요. 그죠? 그걸 작성해야지만이 문제가 지금 덜해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계속 나는 한 번도 안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 했는데 한 번 딱 당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안 하게 되는가. 그죠? 그렇잖아요. 표시광고 의뢰서는 고객한테 와가지고 지금 고객은 와서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는데 물건을 그렇잖아요. 내놓는데 한 중개업소 여기도 그냥 내놓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 본인 마음대로. 근데 왔는데 이 중개업소에서 이 서류를 한 장을 딱 펼치면 써라고 그래.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그죠? 썼어. 어쨌든요. 써야 되는데 옆집 갔는데 또 쓰래. 그러면 그분 같으면은 옆집 가서 또 쓰라 그러면 다음에 갈까요? 안 갈걸요? 한 군데 썼으면 멈춰버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쓰겠지만 나중에 멈춘다니까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전속 중개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전속.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단계를 가기 위한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때리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때리는 생각하는데 아닐 수가 없는 게 이게 2020년도에 서비스 산업진흥발전법 나오면서 거기 내용 중에 뭐가 포함돼 여러분 그런 그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전속 중개 제도를 2024년까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우리 새로운 협회장님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전속 중개 제도를 정착화시키겠다라는 게 협회장님의 취임사에도 있고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중개업 쪽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 전속 중개 물건이 아니면 올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점점 고객들한테 전속 중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광고하고 거래되면 어떻게 거래되더라도 수수료를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구조는요. 어쨌든 뭐 정책적인 물 빼고 내용을 봐야 되니까 개념만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유튜브나 블로그 당연히 삭제해야 됩니다, 그죠? 삭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 센터라는 곳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규정을 제외한다라고 표기돼 있죠. 그죠? 내부에 광고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부에 광고하는 건요. 쭉 내용 읽어보면 되고, 중개사무 연락처 표시 방법은 땡땡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죠? 별개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꼭 대표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개면 생활정보지 지면하고 인터넷 페이지 두 개면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읍명동네 의미는 뭐 그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 청수 의미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시스템상에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상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기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초창기 때 몰랐을 때는 다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굳이 의미가 없어요. 설명드리는 의미가. 왜? 어차피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그죠? 네. 쭉 넘어가 볼게요. 보증금 차임 의미 쭉쭉쭉 하고, 요거 지금 뭐냐면 보증금 표기할 때도 500에 40만 원, 500에 뭐 매출의 10%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500에 40에서 50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P를 옛날에는 별도로 적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금액의 딱 단가에는 P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적어야 된다. P를 따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프리미엄을 따로 적으시면 안 돼요. 안 됐어요, 여러분. 네. 확장비도 따로 적으면 안 돼요. 금액에 더 추가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을 딱 고지했으면 그 금액 안에서 모든 게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 안에서.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러는 순간 표시광고 위반이 되는 거예요. 표시광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고, 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바뀐 걸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변경됐으니까, 입주 가능일은 변경됐으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는 날짜를 지정시켰거든요. 몇 월 며칠 입주.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적으란 말이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뒤에 가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뒤에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관리비 부분이 이번에 크게 개정된 게 이거죠. 그죠? 관리비. 그래서 2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2부 시간은 이 관리비 부분으로 갈 거예요. 관리비 새로 나온 이제 부분인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어쨌든 뭐 까라면 까야죠, 그죠? 하라면 해야죠, 그죠? 네, 안 하면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관리비 관련된 부분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고요. 방향도 제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추천합니다. 이게 표시간교 의뢰 확인서입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이게 이제 협회에서 2020년 8월 24일에 나온 거고요. 그걸 제가 좀 편집한 거예요, 편집.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첫 번째 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최근에 들어가는 관리비 내역 부과를 적는 부분을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관리비 부분을.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특별한 건 아니죠. 네, 매매냐 없느냐 일반적인 거 체크하면 되고요. 소재지, 의뢰 조건, 소유자의 관계, 본인이냐 아니냐, 그죠? 그다음에 주소 표시하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는 그죠, 주소를 해주면 되고요.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읍면동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공동중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래죠, 그죠? 관리비 어떻게 비용이 부과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매도인한테 받으셔야 돼요. 왜 이걸 받아야 되냐면, 이게 포함돼야 되냐면, 정말 우스운 게 뒤에 가면 얘기해 주겠지만, 관리비를 매도인이 안 가르쳐줘요, 임대인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이 안 가르쳐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임대인이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관리비를 제대로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찾아서 알려줘야 된대요, 여러분. 알려줘야 된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이걸 조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임대인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달라고 쫓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요. 안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는지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럼 임대인하고 녹음을 통해서라도, 그죠? 녹음을 통해서라도 임대인이 안 가르쳐준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돼서, 왜? 임대인이 가르쳐주는지 안 가르쳐주는지 우리만 알고 있는 거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분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요. 네, 그분들은 그냥 현황 상태를 보고 안 됐네라고 판단하고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증명요. 네,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네. 자, 그래서 내용들 쭉 보면은 나온 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자료,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하시면 되세요. 요 내용대로 작성해서 하시면 되세요. 네. 자,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업데이트돼서 좀 많이 좀 업데이트돼서 나온 거예요. 지령자 자료집이. 거기서 추가가 뭐냐면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랑 연동해가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 나온 거 이때 네이버랑 연동해가지고 네이버에 메모를 올리면 부동산 실거래 사이트에 메모리 딱 거래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순간 딱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으니 매물을 내리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 발생하죠. 여기도 올릴 수 있고 여기도 올릴 수 있잖아요. 두 분 다, 그죠? 근데 팔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대표님이 팔았어요. 나는 안 팔았잖아요. 근데 매물은 둘 다 올렸죠. 그죠? 예. 네. 그럼 그러면 둘 다 안 내려갔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가 되냐라는 거죠. 그죠? 판매한 사람. 예. 네. 대표님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래도 내리셔야 돼요. 메시지가 오면은요.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꼭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판매한 사람이면은요 꼭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정정 신고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강남의 그 사건처럼 내렸다가 다시 올리더라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신고가 할 때 여러분 매물 내리고 신고하시라고. 내리고. 네. 자, 이해되셨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2022년도 3월 31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다가 4월 1일부터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다시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으로 부과된 거예요. 자동으로. 쭈르륵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쭈르륵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쭉쭉쭉 이제 지체 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네, 넘어갈게요. 나머지들은 그냥 쭉쭉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표시 광고 하실 때. 아까 말한 50만 원짜리 이거예요.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거고 이게 이 두 개가 뭐예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라고요. 이 두 개가 500만 원짜리라고 여러분. 이 두 개가요. 그래서 요거를 꼭 넣어줘야 된다. 네, 꼭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페이지도 같은 거예요. 표시 형식만 서로 다른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열할 거냐, 만들 거냐, 이런 거, 그냥 표로 만들 거냐, 그냥 나열시킬 거냐, 이런 거 여러분. 상관없다고. 내용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총 이 5개죠, 5개. 공통으로 들어가는 5개는 꼭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이러셨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지면 중개 대상물의 종류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여기까지만 표기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토지 이외에 다른 거는 여기까지 방향까지 해가지고 총 건축물들은 이 12개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개가. 그래서 요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갈 때 내용이 쭉 이렇게 이제 시스템 상에서는 다 정리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내가 만들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집어 넣을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하나 설명드리면 무지막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에 올려서 표현되는 거 있지.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표현되는 거 있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거 그대로 표현되면 돼요, 여러분. 예, 그거 그대로. 관리비만 제외하고, 지금 관리비가 안 만들어졌을 테니까 관리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거 그대로 같이 표현시키면 돼요. 예, 그러면 전혀 문제 발생 안 합니다, 여러분. 예, 발생 안 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그 표시 광고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올해 3월 31일 아니죠,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해당됐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올해부터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비죠, 관리비. 그죠? 예, 관리비죠. 관리비가 어떻게 추가됐고 라는 부분하고 뒤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지자체별로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죠.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하다 보니까 또 한 45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 보통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무래도 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그죠? 네,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네,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시작해서 좀 빨리 제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